오늘 초등반 특강이에요. 물론 유아맘들도 왔을 거고 중학생 엄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초등 정리를 한번 쭉 한번 해줄게요. 예. 초등이 엄마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그런 연령기예요. 초등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그 성정이라고 하죠. 인성을 반듯하게 만드는 기반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재미있어 하는 그런 시기도 되고,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힘도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유아까지는 만일에 뭐 할머니가 키워주시거나 도우미가 키워주시거나 이모님이 키워줄 수 있어도 아마 초등부터는 엄마가 키우고 싶어하는 엄마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만큼 엄마의 힘이 중요하고 엄마의 영향력이 커요. 이게 언제까지? 대략적으로 볼 때는 초사까지 정도. 초사. 그게 연령별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분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만일에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누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답 한번 올려봐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3까지는 누구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답 안 올라와요? 답은 실제로는 학원 선생님이에요. 학원 선생님. 친구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인생에 대해서는 학원 선생님. 특히.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 5년간은 굉장히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영향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때는 좋은 학원에, 인성이 좋은 학원을 보내라고 꼭 얘기하는 거예요. 꼭 얘기하는 거. 친구는 그냥 좋아하는 거 정도고 약간의 영향이에요. 그런데 가치관까지 영향을 주는 어른은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욕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뭐 체벌을 하거나 아니면 삐뚤어진 가치관을 갖고 있거나 이런 학원은 제가 못 보내요. 보내지 말라 그래. 그래서 초사부터 중3까지가 정말 좋은 선생님을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요. 그때는 누가 가장 영향을 줄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 인성, 그 다음에 공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이에요. 학교 선생님. 그래서 이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하면 애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이름도 함부로 불러요. 뭐 담탱이, 야 걔가 생물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어떤 아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조금 좋지 않은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왜 복도에서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대요. 야 저 국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국어 간다. 그랬는데 좋은 학교를 갔어요. 정말 인류의 학교를 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지나가는데 야 누구 선생님 가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의 존재를 확 올려주더래.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고1부터 고3까지는 정말 좋은 학교 선생님을 만나는 게 우리 아이들이 달라져요. 그럼 엄마는 언제까지? 엄마는 실질적으로는 한 초3까지 영향을. 근데 그것도 달라요. 어릴 때. 우리 유아 때 우리 엄마들이 할 일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유아 때 우리 엄마들이 할 일은 우리는 어미새예요. 어디에 있는 어미새? 둥지에 있는 어미새.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초1, 2까지 우리가 할 역할은 어미새예요. 그래서 애들이 오면 받아주고 먹을 게 있으면 아이들 먼저 주고 위험하면 보호해주고 우리는 어미새 역할이에요. 어미새. 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3학년, 4학년 됐어요. 그럼 우리 역할이 뭐로 바뀌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미새에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수호천사가 되는 거예요. 수호천사 아시죠, 여러분들? 응.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탁 와서 도와주는 엄마. 아이가 길을 걷다가 위험한데도 탁 잡아서 아이를 보호해주는 엄마. 아이가 울었을 때 나타나서 토닥토닥 해주는 엄마. 이게 우리 엄마가 할 일이에요. 처음에 어미새, 수호천사.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들어갔어요. 우리 뭐 해야 돼요? 등대해야 돼요. 그때는 등대. 수호천사는 직접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등대는 직접 가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내려다보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빛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등대의 역할. 안전하게 우리 아이가 항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나중에 성인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할까요? 그때는 우리는 후원자, 격려자, 지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양하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엄마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어미새로. 두 번째는 수호천사로. 그 다음에 등대로. 그 다음에는 격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아 때 우리가 어미새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예요. 언제까지? 초2까지. 그래서 여행도 많이 다니고 아이랑 알콩달콩 추억도 쌓아야 돼. 그래야지 이게 뭐가 돼요? 사춘기를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돼요. 사춘기 때 머리도 복잡하고 호르몬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나 우리 엄마랑 그때 어디 갔었지. 엄마랑 뭐 사 먹었지. 엄마랑 그때 너무 좋았는데 이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애들이 잘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공부시키려고 하고 자꾸 뭐 하나도 가르쳐 주려고 하고 그 역할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주 약할 때는 받아들여요. 실제로 초등 저학년까지 실력은 다 엄마빨이에요. 엄마빨. 엄마가 막 애쓰고 엄마가 막 책 막 30권씩 막 풀리고 이러면 애가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건 언제까지? 대략 초3까지. 이제 지나면 애들이 거부해요. 엄마 싫어하고. 물론 아직 착한 아이들은 눈치껏 해요. 그런데 센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딱 거부해요. 아니다. 내 맘대로 살겠다. 마이 웨이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 한 명당 반드시 1대1로 많은 추억을 쌓으세요. 아이가 많아요. 첫째랑 추억, 둘째랑 추억, 셋째랑 추억.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이들이 초등 때도 그랬고 중학교 때도 그랬고 저는 위에가 아들이고 두 번째가 딸이잖아요. 네. 그러면 항상 1대1 데이트를 했어요. 자, 아들. 자, 이번에 세 번째 토요일 날 엄마랑 데이트 너무 좋아요. 왜? 그날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주거든. 옷도 사주고 같이 그림도 보러 다니고 카페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비용은 물론 100% 엄마가 되죠. 그리고 어떻게 잔소리 안 하고 그 아이 말 들어주고 이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 아들은 옷을 사는 걸 좋아했어요. 쇼핑을. 그래서 같이 쇼핑하러 다니는 거야. 근데 제가 가는 쇼핑은 백화점이 아니에요. 전 어디를 가요? 시장에 가요. 시장에. 지금도 가요. 지금 아들이 31살인데 지금도 아들이랑 같이 시장에 가요. 그런데 그냥 막 시장은 아니고 이태원 시장, 그 다음에 동평화 시장 이런 데 가요. 그래서 아주 좋은 물건 사요. 그럼 딸은 어떤가? 딸은 쇼핑보다 뭘 좋아해요? 딸은 나랑 같이 공연을 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시험이 끝나는 그 주에 토요일 날 예약을 미리 해요. 자, 이번에 뮤지컬 뭐가 나왔대. 보러 갈까? 딸이 좋아해요. 근데 여자애들은요, 뮤지컬도 보고, 그날은 꼭 스파게티 먹어야 되고, 그날 옷도 하나 사줘야 돼요. 돈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얼마 정도? 아마 한 50만원 들걸요? 그런데 그게 1년에 4번이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시험 얘기 안 해요. 그냥 애들 얘기, 그 다음에 풍경 얘기,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이가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정말 너무 잘해주는구나. 고마워.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게 1대1 데이트예요. 그런데 만일에 여러분이 코치님 전 아이가 둘이에요. 둘이랑 같이 갈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싸움이 나요. 큰 애는 엄마를 독차지하고 싶고 작은 애는 내 엄마라고 생각을 해요. 형제는 항상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자, 세 번째 주는 큰애랑 네 번째 주는 작은애랑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은 함께하는 활동도 있지만 1대1로 하는 활동도 더 중요해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럼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만 해당이 될까요? 아니에요. 남편하고도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남편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은 1대1로 데이트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남편이 나를 좋아하고 내 말을 잘 들어요. 내 말을. 아시겠어요? 알겠죠? 예.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엄마들이 아이의 나이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지만 저는 엄마들 얘기도 하고 싶어요. 엄마들 얘기. 자, 우리는 지금 저희 유튜브나 인스타나 나이를 이렇게 보면요, 대략적으로 35세에서 45세가 메인 학부모예요. 즉 대한민국 학부모는 가장 열정적으로 자녀 교육에 참여하는 분들이 35세에서 45세.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몇 살까지 엄마 말을 들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대략적으로 10살까지만 들어요. 10살까지. 11살부터는 그냥 우리는 매니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해주는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영향력을 미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꾸 우리를 떠나요. 우리 어떻게 해요? 섭섭해. 저게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저래? 이러면서 엄청 섭섭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아이가 떠나갈 준비, 나갈 준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공부. 우리 엄마 공부하세요. 몇 년? 한 5년 하세요. 5년. 그러면 45세에서 50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을. 지금 전업맘도 있고 워킹맘도 있어요. 우리가 평생 직장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관심사에 따라서 여러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몇 년? 최소 5년. 5년.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뭐가 슬퍼요? 너무 신나는 거지. 애들이 나가는데 우리 인생이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 거. 자,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 질문에 뭐가 있냐면 첫째는 커가면서 친구가 되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친구도 기한이 있어요. 실제로는 자기의 진짜 친구가 나타나면 우리가 조금 뒤로 가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애들은 뭐가 돼요? 마마걸, 마마보이가 돼요. 절대 독립할 수 없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우리는 캥거루 엄마가 돼요.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 돈도 안 벌고 일도 안 하고 우리 엄마 품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좋아요? 아니죠? 우리의 꿈은 뭐예요? 행복한 전문직을 맡는 게 꿈이에요. 행복한 전문가. 그게 꼭 의사, 검사, 변호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프로가 되길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들어야죠. 자, 그래서 아이는 그렇게 가고 우리는 에듀맘인 동시에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 어떤 공부? 항상 내가 해도 질리지 않는 거. 너무 재미있는 거. 할 때마다 약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그런 공부를 해야 돼. 그걸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금 직업 아니면 학교, 전공 이런 게 여러분이 100% 여러분의 의지대로 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 영향을 미쳤어요. 대부분은 아주 쉽게는 성적순으로 대학을 갔고, 그렇죠? 학과도 그렇죠. 그리고 부모들이 안전한 직장을 가라 이렇게 많이 했고, 아니면 그 시대가 이 직업이 되게 좋은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100%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짜증이 나. 일을 해도 돈을 벌어도 뭔가 이쪽 한쪽 가슴에는 채워지지가 않아. 왜? 선택을 내가 안 해서. 선택을 내가 안 해서 그래요. 그때는 내가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50 이후의 직업은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아요. 지금 글 중에서 코치님 책, 오늘 엄마가 공부하는 이유에 많이 나온다고 얘기하시죠?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것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강의를 듣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는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요. 내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어떤 일을 할까? 그러면 뭐를 생각하시냐면 자꾸 미래 사회가 어떻다 막 이런 거 얘기하세요. 뭐 앞으로 뭐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할까? 너무 거창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미래 사회가 됐던 현재 사회가 됐던 과거 사회가 됐던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그냥 나의 힘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자꾸 뭐 어떤 인재상이 어떻다, 뭐 미래는 어떻겠다 이런 거에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내 중심. 지구의 중심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미래사회가 판타스틱해도 나랑 관계없으면 난 끝이잖아. 소외감만 느끼잖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찾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그냥 드림 리스트 쓰세요. 드림 리스트.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 거 재미있어요. 제 책은 이 내용하고 관계없어요. 9월에 나오는데 제가 새로 나오는 책은 우리 학부모의 관계 소통,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언택트 시대 우리의 스트레스 있죠?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랑은 상관없어요. 예, 오늘은 제가 앞에 30분은 엄마들의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왜? 엄마들이 너무 아이 때문에 전전긍긍하니까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울까? 우리 애 어느 학원을 보낼까? PI를 보내야 되나? 소마를 보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니까 물론 그 고민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유효기간이 있어요. 금방 없어져요. 근데 우리는 뭘 고민해야 돼요? 그 고민 앤드 나의 고민을 해야 돼요. 나의 고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이해되겠죠? 예. 자,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기본적으로 우리 엄마들이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어미새의 역할, 그다음에 수호천사의 역할, 등대의 역할, 그다음에 사실 격려자, 지원자 이런 말 다른 말로 스폰서라고 하는데 스폰서란 말이 약간 이상하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을 매개체로 하거나 이런 나쁜 뜻이라서 제가 안 쓰는 건데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눈물 나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말아요. 특히 유아맘들은 절대 돈을 쓰면 안 돼요. 초등 1, 2, 3학년까지는. 근데 요즘은 초등이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실제로 1년 내려왔어요. 3학년까지 내려왔다고 봐야 돼요.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시기가. 그래서 또 우리 마음이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유아부터 2학년까지는 돈을 쓰지 말라 그래요. 좀 아껴라. 아껴 써라.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때 필요해요. 그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숙사 학교를 보내는 게 제일 좋아요. 기숙사 학교. 차 사고가 없어졌다, 안 없어졌다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도 분명히 좋은 학교는 존재할 것이고 자사고로 만일에 일방으로 갔다고 기숙사로 폭파하진 않아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우리가 훨씬 더 편해져요. 그리고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하는 거죠. 즐거운 일을, 돈이 되는 일을. 이것도 재밌잖아요. 아시겠죠? 네. 좋은 학원은 몇 살부터 보내는 게 좋은가요? 대략적으로 초3, 초4 이 정도. 좀 늦게 오셨나 봐요. 예체능은 초2까지 보내는 거 그래도 한 초3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예체능을 시켜보잖아요. 1인 1학기 그 다음에 1인 1체육 그 다음에 미술 같은 거 시켜보면 대부분의 애들은 재능이 없어요. 예. 기대하지 마요. 근데 맛보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필요해요? 감은 필요해요. 감은. 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발표하는 세상이 왔어요. 말하는 거, 글 쓰는 게 중요하고요. 영상 자료를 보여줘야 돼요. 그때 뭐를 깔아야 돼요? 미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자료를 만들어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느냐 이게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엄친아 만들기 강의 듣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제가 편집한 영상 드리잖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죠? 예. 지금 유아맘 이제 마감 끝났고 다음 주부터 유아맘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 유아맘들 편집된 자료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예, 제가 정말 많은 그림을 보고 많은 색감을 익히고 정말 뭐가 예쁜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직업을 하든지 간에 아름답게 표현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체능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도 필요해요. 그런 감을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학습지는 꾸준히 끌고 가는 게 괜찮을까요? 지겨워요. 학습지는 정말 서브 교재예요. 네.
전 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습지로 탑은 절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약간 드릴식으로 드릴은 반복 연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촉촉촉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싫어하면 안 해도 되고 너무 양이 많은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학습지는 절대 메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입시는 만만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내가 엄마 얘기를 하랬더니 자꾸 자녀 교육을 물어봐요. 지금 나한테. 여러분의 니즈가 그러면 저는 또 따라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래도 마무리 짓고 싶은데 여러분이 저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내 5년 후의 삶, 10년 후의 삶을 꼭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더 맞아요. 아시겠죠? 자, 우리 지금 23분이에요. 제가 아마 한 45분 정도에 오늘도 깜짝 이벤트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신기록상. 그런데 제가 이걸 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많이 또 사진을 찍어서 실제 수업에 너무 집중 안 하는 그런 또 나쁜 점이 있더라고. 근데 재미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40분, 45분 때 그때 할게요. 지금 820명 정도 오셨거든요. 오늘 1000명 넘나 보자고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자녀 교육 Q&A 나갈 거예요.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요. 예. 질문하는 요령 알려드릴게요. 질문이 길면 절대 답을 못 해줘요. 자, 초등학교 몇 학년? 1학년, 2학년 쭉 있죠. 학년, 성별, 지역, 그 다음에 한 줄 질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아이 학년, 그 다음에 성별, 사는 지역. 근데 서울 이런 데 너무 멀어요. 서울은 크죠. 경기도도 커요. 그래서 서울에 뭐 성동구 이 정도 얘기해주고 경기도도 뭐 분당이든 뭐 어디든 얘기해줘야 돼. 그래야지 말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스타트합니다. 자, 질문 이제부터 쓰세요. 자, 어떻게? 학년, 성별, 지역, 질문 한 줄 이러면 쭉쭉쭉 나가봅시다. 한번 11시 24분이에요. 스타트합니다. 유아맘 추가 신청 마감됐는데 아직 강의가 시작이 안 됐어요. 댓글에다가 올리세요. 그럼 제가 여하튼 들을 수 있게 해주게. 꼭 들으세요. 그리고 이거 완전 저희가 반값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초사남자 부산 기장 질문도 써야지. 같은 줄에 써야 돼. 초2 송파 사고력 수학 해야 돼요. 1학년 때 안 했어요? 그럼 얘는 거의 2-2까지는 해야 돼요. 아니면 3-1까지 해도 괜찮아요. 교재는 아무거나 갖다가 하세요. 뭐 팩토도 좋고요. 문해길도 좋고 여하튼 어떤 거든지 하는 게 좋아요. 왜? 이때 공부 자극 역량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초6 남 당산 중고등 목동 강남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학군 얘기 이사 얘기가 나와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전국으로 본다면 다 잘 들으세요. 전국으로 온다면 서울, 경기,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하죠. 수도권 지역은 지역인재 해당이 안 돼요. 지역인재는 뭐냐면 그 지역의 학생들을 우선 선발해 주는 거예요. 우선은 아니다. 일정 양을 30% 정도 의대, 사범대, 교대 이런 데 다 해당이 돼요. 내신 위주로 뽑아요. 그런 걸 우리가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약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서울, 경기는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지방에 있어도 내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서울, 경기는 어떻게 해요? 자, 서울은 구가 25개 구가 있고요. 경기는 경기남, 경기북 굉장히 커요. 그렇죠? 자, 어떻게 하느냐? 내신도 중요하지만 실제 제일 중요한 건 수능이에요. 수능의 의미는 뭐냐면 깊이예요. 자, 초사 기준으로 수학의 깊이는 성대 경시 나가서 문과 방향 애들은 30% 안아들어야 되고 이과 방향 애들은 은상, 금상, 동상 정도 받아야 돼요. 이게 깊이예요. 자, 영어는요. 기본적으로 중학교 입학 전에 자, 영어를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4가지 영역을 시험 보는 게 IBT 토플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 전에 60에서 80까지 점수를 만드는 게 의미가 있어요. 자, 국어는요, 기본적으로, 자, 독서를 베이스하고, 초3부터는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공부고? 고급 한국어, 시험용 국어. 여기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하려면 3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집을 구할 수 있는 돈. 두 번째, 아이의 기질. 어떤 기질? 너무 샤이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또 주인공 의식이 있거나 이러면 조금 도드라져서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애가 제일 좋아요? 습자처럼 쑥 스며든 애들이 좋아요.
그리고 만일에 이사를 가려면 한 6개월 전에 가서 그 동네 학원을 다녀야 돼요. 친숙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를 가야지 이 아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실력이에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드는 데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는 바로 딱 시험을 봐요. 너무 충격받아요, 아이들이. 그럼 뭐가 없어져요? 자신감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엄마를 원망해요. 왜 엄마가 내가 그 옛날 동네에서 잘 놀았는데 엄마가 날 오라 그랬냐. 굉장히 엄마 사이가 너무 나빠져요.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추가를 한다면 엄마가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이 동네에서 정말 잘했던 애야. 거기 가서 내가 코를 눌러줘야 돼.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그냥 아주 겸손하게 오세요. 그리고 눈치를 살피세요. 그리고 적응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조사, 경기, 수지, 수학, 선행. 수지는 가급적이면 이사 가지 마세요. 왜냐? 외대부고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30% 뽑아요. 그래서 일부러 수지는 가야 되는데, 경기권의 특성은 뭐냐면 경기권에 좋은 중학교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재학 기간을 봐요. 서울은 안 그래요. 서울은 그냥 초등학교 6학년 10월 30일을 주민등록지를 1차 배정을 해요. 근데 경기권은 안 그래요. 경기는 학교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초1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재학 기간이 중요해요. 그런데 선행은 문과 다르고 이과 달라요. 우리 여신수학에서 말씀드렸죠. 초2까지는 선행 안 해도 되지만 초3부터 한다면 대부분 한 학기를 2달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수학은 선행과 재학년 심화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이의 능력에 따라 다르다. 능력에 따르다. 초사남, 춘천, 지역균형, 재수생도 가능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형에 따라서 고3까지 뽑는 전형이 있고 재수나 아니면 검정 오시면 조건이 있어요. 그럼 어디서 보느냐? 입학 전형에 수시 입학 전형에, 그러니까 땡땡 대학교 입학처에 들어가면 입학 요강이 있고요. 수시 입학 요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조건이 있어요. 거기 다 나와요. 전형별로 조금 다른데 특기자 전형이나 학생부 종합 전형에 수능 없는 거는 대부분 또 어쩌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역 균형은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다 다르니까.